청력의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닌지를 먼저 감별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를 한 번은 해봐야 된다. 그러니까 이명은 기본적으로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. 밖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나는 소리가 내 귀에서 울려서 들리고 이런 건 이명이 아니고요. 이명은 밖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데 내 귀에서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. 그게 뭐 윙 소리, 삐 소리 이런 게 일반적이고 기계음 같은 게 들리기도 하는데 박동성 이명이라는 거는 이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뭐 크게는 박동성 이명과 비박동성 이명으로 일단 나누기도 하고 각각은 또 치료가 다르고요. 비박동성 이명에서 어찌 보면은 제일 간단한 거는 눈을 깜빡일 때, 입을 벌릴 때나 이럴 때 귀에 소리가 나는 경우는 흔하게 귀에 머리카락이나 귀지가 들어가 있을 때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것도 꽤 병원을 찾는 빈도도 높거든요. 그러면은 고막에 뭐가 붙어 있는 경우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귀지가 귀 휴지하다가 잘못해서 들어가가지고 귀지가 붙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거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고 해피엔딩이고요. 근데 그게 집에서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한번 붙으면 그게 잘 빠지진 않거든요. 저절로 빠지진 않으니까 사실 꽤 오래 고민하시다가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오래 간다 싶으면 뭐 저절로 나오지 않는 정도라면 병원에서 빨리 빼면은 끝이 나니까 간단한 경우고요. 그게 아닌 뭐 기계음이나 윙소리 특징적으로 일단 그런 진짜 이명은 조용할 때 많이 들려요. 보통은 옆에서 소리가 있으면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용할 때 많이 들리고요. 그 다음에 비박동성 이명에 대한 거예요. 이명이 특정 상황,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더 많이 들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명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이명이 들리는데 급성이 아닌 오래된 뭐 한 2, 3주 이상 지속되고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생활에 불편을 준다거나 하면 일단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. 뭐 갑자기 뭐 한두 번 들리고 1, 2초 들리는 게 뭐 한 달에 한 번 뭐 몇 달에 한 번 있다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걱정하지는 않지만 이게 오래 들리고 생활에 지장을 주고 그게 점점 커진다거나 점점 길어진다거나 악화되는 요인이 있으면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내 귀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지. 그러니까 이상이 있다 함은 청력의 문제. 보통은 오래된 이명 같은 경우는 청력, 그러니까 뭐 특정 주파수만 떨어져 있기도 하고 전체적인 청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청력의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닌지를 먼저 감별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를 한 번은 해봐야 됩니다. 그렇다고 이명이 있는데 뭐 이명이 생길 때마다 청력 검사를 할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지만 좀 오래된 이명이라면 검사를 해봐야 될 거고요. 치료는 굉장히 낮은 치료부터 높은 치료,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요.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제일 간단한 치료는 환경음 치료라 그래요. 보통은 이제 잘 때 심한데 이명 때문에 잠이 안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그러면은 음악을 틀어놓고 주무신다든지 뭐 라디오를 틀어놓고 주무신다든지. 근데 만약에 소리가 들리면, 노래가 들리면 아니면 라디오에서 말소리가 들리면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. 이렇게 라디오 찌직거리는 소리가 돌리다 보면 이렇게 주파수가 안 맞으면 찌직거리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했고, 아니면 공기청정기, 뭐 가습기 이런 소리를 들어도 이명이 좀 줄기도 하고, 아니면 요즘에는 그 이명의 뭐 이쪽 뒤에 말씀드릴 그 백색소음 뭐 이런 건데 그 이제 그런 거를 틀어놓고 주무시기도 하고요. 그게 1번 제일 간단한 단계고요. 두 번째는 약물 치료를 생각할 수 있는데, 약물 치료라는 건 보통은 뭐 혈액순환 개선 성분, 은행잎제제, 뭐 안정 성분, 안정제, 불안 억제제 뭐 이런 종류의 약들인데 보통 30%를 얘기해요. 30%라는 게 증상의 30%를 줄인다는 의미도 있고 30% 정도의 분들한테만 효과가 있다는 의미도 있고, 뭐 실제로는 약을 이역작 바꿔서 써보면 그거보다는 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약의 효과는 일단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약을 쓸 때만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오래 쓰기 어려운 경우, 뭐 불안장애 같은 약 같은 경우는 뭐 너무 길게 쓰기는 부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오래 쓰기 어려운 경우라면 제한적이긴 하죠, 효과는.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명을 지울 수 있는 소리를 들려주는 뭐 이제 소리 발생기라는 게 있어요. 보청기랑 비슷하게 귀 안에 끼는 건데 이제 소리 발생기라는 걸 맞춰서, 이명이라는 게 이명도 검사라고 해서 저희가 청력 검사 중에 하나인데 나한테 들리는 이명이 어떤 소리인지를 찾는 검사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몇 데시벨에 몇 헤르츠에 몇 데시벨로 이명이 들린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소리, 이제 이 이명을 지울 수 있을 정도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. 그러면은 이명이 지워지는데 그거를 뭐 하루에 6시간 이상씩 1년 정도
그 소리를 들려주는 뭐 이게 소리 발생기 형태로 들어도 되고요.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한 절반 정도는 이명이 없어진다라는 보고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소리 발생기라는 치료고, 뭐 그거랑 비슷하게 소리 발생기, 요즘엔 다 이어폰은 끼니까, 보통은 무선 이어폰 같은 거 끼니까 이제 앱도 있습니다. 스마트폰에 앱이 있어서 그 뭐 무료 앱도 있고 유료 앱도 있고, 그런데 앱을 가지고 본인의 이명을 지울 수 있는 소리를 찾아서 그거를 본인이 듣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자가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다 안 될 때 뭐 이제 이명 재훈련 치료라고 해서 약간 심리적인 상담이랑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하는 치료인데, 아까 소리 발생기 이런 것도 있고, 이명이 왜 생기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명의 원리, 이명이 없어지는 것들 등등을 약간 심리치료와 병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그런 치료를 통해서 이명을 완화시키기도 하고요. 어쨌든 이게 뭐 0이냐 100이냐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. 0과 100 사이에 어디쯤, 이명이 처음에 100이었으면 100이 줄어들어서 뭐 50, 30 됐을 때 더 이상 나에게 불편감을 유발하지 않는 정도의 시점에서 종료를 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. 이외에 뭐 이제 뭐 자기 자극 치료 뭐 등등등등 조금 새로운 치료법들이 있긴 한데, 아직은 100% 검증된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뭐 시도해 볼 수는 있는데, 이제 많이 심한 경우에는,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 듣는 경우에는, 하지만 검증된 치료라고 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.